이제 달씨님이 요가나 필라테스나 아니면 뭐 S&P 쪽 강사로 이제 전직하는 거 어떠냐라고 문의를 하셨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앞으로 이걸 완전 전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부업 같이 하실 건지 결정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먼저 그럼 좀 할게요.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뭐 마침 실제 강사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정말 취업은 취업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 호호 요가라는 곳이 있어요.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뭐 플라잉 요가 막 이런 쪽 강사님들이 구인 구직도 하고 서로 이제 고민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예비 강사를 꿈꾸는 분들이 글을 좀 올려요. 어느 협회가 좋냐, 뭐 수입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뭐 필라테스를 해서 너무 좋았다, 요가를 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직해서 아예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몸 관리도 하면서 돈도 벌고 이런 거를 많이 꿈꾸시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상상하던 그거라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입도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이제 내가 교육을 받은 기관이나 뭐 요가원 이런 데서 지원 사격을 잘 해줘서 수업을 수월하게 따게 되면 모를까, 그냥 프리랜서로 수업을 구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취업이랑 크게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요가 강사 상급 자격증, 그러니까 기본 자격증이에요.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 따시면은 일주일에 수업,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 하나씩 해서 5개를 따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 하나씩 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최소 수업을 2개 이상은 하고 싶다 하면은 못해도 기본 자격증뿐만 아니라 기본 자격증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 이제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들, 비냐사, 뭐 아디다스, 이트 요가, 아트 요가, 별거 다 있죠. 이름이 붙여진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일반 취업이랑 똑같아요. 근데 일반 취업은 그래도 면접을 넘어가면은 회사 생활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지만, 이 요가 강사나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은 프리랜서라서 그런지 수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가 강사 자격증 하나를 따더라도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추가적인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괜찮은 교육과 그 교육 대비 뭐 어느 정도는 적정한 금액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협회 측에서 지원한 교육들이 신경을 썼다는 게 좀 많이 보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격증 하나 따는데 400만 원 돈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업은 정말 저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원장님이 지원 사격을 좀 해주셨어요. 수업을 하나 만들어서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없던 수업을 만들어서 맡겨주신 거예요. 뭐 원장님도 뭐 여러 가지 수익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긴 하셨겠지만, 맞아요. 그런데 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그냥 하타 요가랑 비냐사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개 갖고서는 일주일에 2개? 1시간씩 해서 2시간? 그 정도 겨우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수업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5일 내내 하는,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를 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강사들 기본 금액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인데 이것도 요즘 많이 위태위태해요. 저 같은 경우에 원장님께서 지원 사격 해주신 수업은 적은 금액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시작을 2만 원을 해서 끝날 때까지 2만 5천 원, 한 번밖에 이제 그 페이 상승이 안 돼서 2만 5천 원을 받고서 했어요. 진짜 거의 회원님들하고 정이 들어서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분들이 난 너무 좋다, 이 수업이 좋다라는 마음으로 3년을 그렇게 했지,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그 금액 갖고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이랑 요가원 사이의 거리가 거의 2시간 잡고 와야 되는, 저는 수업을 항상 3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그러고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편도 2시간이에요. 편도 2시간의 여유를 잡고 와서 1시간 수업을 하고 25,000원을 받고 또 2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자체도 기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죠. 네,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안정적으로 하시려면은 최소 요가 상급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필라테스 자격증 하나 있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요가는 자격증 취득하시고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이런 뭐 한요가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탄가는 아마 아시탄가를 따로 따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 네, 제가 아시탄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다른 요가 프로그램들, 유명한 요가 프로그램들을 몇 개 뭐 강연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금액 내고 이제 받는 거죠. 일종의 그 시퀀스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식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호흡 요가 같은 데에서 강사님들이 서로 나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배워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자신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프로그램들 한 못해도 서너 가지 정도는 자신이 다 익히고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다 따로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명한 프로그램들은.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충분히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해서 하더라도 취업 때 못해도 이건 있으셔야 돼요, 저건 있으셔야 돼요, 뭐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다 붙어요. 그 SMP를 생각하셨으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가나 필라테스 하는 데서 SMP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SMP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요가에서 필라테스 같이 하니까, 아니면 센터 그 짐, 그 피트니스 짐 같은 데서 SMP를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SMP와 요가나 필라테스가 같이 수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시간이 뭐 잘 아다우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초보자들은 오전 수업을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예 오전 수업 같은 경우는 3년차 이상을 구하는 데도 상당히 많고요. 3년차 이상을 구하는 이유는 주로 오전은 주부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셔도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싶으면은 일단은 오후 수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오후 수업을 2개, 그러니까 월수금이나 화목 정도 뭐 둘 중에 하나만 구하기도 꽤 그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면접을 그냥 얼굴 보는 면접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를 보는 데도 있어요. 아, 수정님은 되게 운이 좋으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지방이시구나.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셨을 수도 있고. 서울은 정말 좀 치열하거든요. 진짜 올라오는 순간 좀 괜찮다 싶으면 바로바로 사라져요. 생각할 여유가 없달까? 따져볼 여유가 없달까? 무조건 그 이력서부터 넣고 봐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저하고 같이 자격증 딴 분이 2분이 더 계시는데 그나마 순탄하게 강사 생활한 건 저밖에 없어요. 그 이전 이후에 자격증 따신 분들 중에서도 누구누구는 수업한다 얘기 들은 게 몇 명 안 되는. 그리고 제가 자격증 취득한 후에 어떻게 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지 모르겠어서 스터디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이미 수업해본 사람, 자격증 취득한 지 1년 넘은 사람 와서 한 5명 정도 모였는데, 진짜 심각한 거는 제가 그 5명 모인 데서 강연하고 왔어요. 이제 막 자격증 취득한 제가 거기 가서 강연을 하고 왔어요. 좀 싸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따고 나서 일반 분들보다 모르는 경우도 더 있어요. 많아요. 그 동작조차도 일반 회원들보다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가 자격증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비냐사가 뭔지도 몰라요.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모카 스바나사라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한 2명인가 3명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그나마 굵직굵직한 협회들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고요. 좀 그냥 큰데 가면은 뭐 그런 일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굉장히 좋은 교육 과정을 받았다고 했지만 제가 받은 그 많은 강연이나 이런 교육 과정 중에서 그나마 이건 굉장히 좋은 강연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강연은 딱 해부학 강연밖에 없었어요. 뭐 별의별 강연을 많이 들었는데 기능학, 무슨 운동 기능학 뭐 이런 거 별의별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닥 남지 않았달까? 너무 어렵고 난해했었달까? 그리고 뭐 시퀀스 짜는 방법, 뭐 리딩하는 방법 이런 강연들도 다 있었는데 당최 못 알아먹겠달까? 되게 많아요. 네. 인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 강사님들 뭐 어떻게 뭐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본 분들 중에서 해부학 공부를 전혀 못하신 분들 상당수 있었어요. 이거 호호요가 들어가셔서 수다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해부학 강연 3시간짜리 들은 게 다예요. 네, 해부학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괜찮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임산부 요가를 취득하셨으면 더 모르실걸요. 제가 그 지도자 교육을 받는 중에 워크숍을 갔었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거기서 몇 년 차 이상, 1년 차였나? 3년 차였나? 이상만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 강연을 들으면 자격증을 줬어요. 네, 거의 돈 주고 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복학을 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3시간짜리 강연 듣고서 해부학을 배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해부학 공부한다, 뭐 해부학 강연을 한다 뭐 하고 돌아다니면. 전문 과정 괜찮은 곳이요. 제가 뭐 교육을 여기저기서 받은 건 아니고 딱 한 군데서밖에 받지 않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저는 제가 소속돼 있던 협회가 뭐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치유요가 협회입니다. 이 한국치유요가 협회가 사단법인 KTYA 한국치유요가 협회 여긴가 보네요. 여긴가? 맞나? 국제 자격증까지 같이 주는 아마 그런 데일 거예요. 맞아요.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운동이라는 게 어떤 경쟁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건강해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학 공부나 물리학 공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 한국치유가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걸걸요? 요즘은 뭐 인강으로 한다고 하던데. 대충 내용이 뭐였냐면 근육 이름 알려주고 골격의 뭐 힘의 흐름인가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고 뭐 근막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정말 완전 기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강연을 하는 거니까 완전 기초 그런 거 알려주는 정도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아직도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가 들은 강연, 해부학 강연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강연이랑 비교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시퀀스로 구성할 수 있고 리딩이 막 술술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제가 자격증을 어떻게 딴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부지리로 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테스트를 받을 때 제 실력은 거기서 거의 최하위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해서 그냥 어부지리로 휩쓸려서 자격증 취득하게 된 케이스? 질문에 답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 자세도 막 흔들흔들하고 뭐 티칭 테스트를 보긴 하는데 과연 그게 실제 티칭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싶긴 해요.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한 말 그대로 우리 예전에 이제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이거 나올 거다라고 예상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거 얼만큼 잘 외웠는지 테스트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뭐 요가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요가의 역사나 이런 걸 위해서 인도의 역사와 인도의 신화를 배웁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야,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나라 신화는 아예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약간. 필기시험만. 네. 그렇다니까요. 통과하기 위한 수단, 통과하기, 그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돈 받았으니까 자격증은 줘야 되는데, 테스트는 해야죠. 그냥 막 줄 수는 없으니까. 저 자신은 요가 강사가 된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가 강사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기보다도 인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요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제 성격에는 별로 맞지가 않아요. 저는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강사를 그만두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수업을 오전 수업 뭐 한 개, 뭐 오후 수업 뭐 두 개 정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아마 제 몸은 망가졌을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수업 3개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소호 요가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수업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업을 구해놔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내가 수업을 구했어요. 수업을 구해서 이제 그 센터를 가게 됐어요. 피트니스 센터든 요가원이든. 강사가 바뀌었잖아요. 회원들이 확 줄어요. 내 수업이 아무리 좋아도 회원들이 내 수업에 익숙해지는 시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처음에 낯설어서 잘 안 와요. 안 오다가 이제 차츰차츰 다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마저도 그 요가원의 분위기, 성향에 맞지 않은 회원들의 성향에 맞지 않으면은 안 늘죠. 느는 데까지 막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돈 주고 사도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돈만 주고 한 100만 원의 자격증 하나 드릴게요 하면은 그냥 그거 사신 다음에 혼자서 공부하셔도 네. 아씨 몰매 맞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자격증 장사를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정말 요가를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네, 상관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습득해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개떡 같은 교육을 받아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잘 이걸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냥 자격증 취득해서 돈 벌 생각밖에 없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 같은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영향력은 아니지만 뽀잡에서 자격증을 땄다면 조금 미덥지 않은 부분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뭐 어느 협회에서 땄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뭔가 교육을 받긴 했나 보다 뭐 이런 정도. 근데 네 그래요. 아 자꾸 본심이 막 끌어오르네요. 노력하는 협회들은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기관에서 해부학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면 해부학 강연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고 해부학까지 교육해주기는 버겁다 하면은 교육 과정이 없는 거고 솔직히 의사분들은 인체를 다루기 위해서 자격증 따더라도 뭐 인턴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레지던트 다 지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3시간 들었어요. 해부학 하기엔 3시간 들었어요. 제가 요가가 너무 많이 상업적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많이 끌려가고 있다? 본인이 무엇을 하려고 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수순을 밟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로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바라봐야죠. 그거를 되게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죠. 남이 하는 거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 협회 측에서 받은 교육 중에 회복밖에 도움된 게 없다고 하는 이유도 그 강연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에요. 강연 다들 잘하시고요. 즐겁게 잘 해주셨어요. 단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달까? 납득이 안 갔다? 뭐, 아무튼 그런 식이었지. 그분들이 강연을 못 하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아직 그런 이야기들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못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해 봐야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가를 알고 나서, 알았다기보다도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 느낀 거는, 의학이라면 정신과, 외과, 내과, 뭐 이런 한의학 다 섭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도 아마 요가에서 말하는 그 인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요가 아사나들에 대해서, 하타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리학 같은 것도 알아야죠. 물리학이 맞나?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것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철학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요가를 수련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긴 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존하는 요가 강사들 중에 진짜 요가 강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요가 강사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러움. 알고 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그냥 돈벌이 수단이지.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요가라는 말을 붙일 만한 직업은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대중화가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죠. 본인이 요가 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취업은 취업이다. 다른 직장을 다니는 거나 요가 강사나 뭐 이런 운동 쪽 강사를 하는 거나 매한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잠깐 재밌고 즐겁게 느꼈다고 해서 덜컥 전직을 하는 것은, 수입을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가 강사로서 돈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80만 원이었어요. 월 80만 원. 만약에 부업으로 생각하셔서 일주일에 수업 뭐 한 2개, 3개 정도 하는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나쁘지 않아요. 네, 추천할 만합니다. 그렇죠. 뭐 그냥 3만 원 다 오르시 주는 데도 있는데 3.3% 띄고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만 원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2만 원, 2만 5천 원 주는 데도 상당히 많은 데도 알고 있고요. 동네 그 구민센터 같은 데서 하는 데서는 10,000원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강료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대강은 이제 정규 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있을 때 하루만 수업해주세요 라는 식의 그런 게 있어요. 가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료를 안 주는 거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임금체불도 상당히 많고, 일반 뭐 아르바이트나 직장이랑 거의 똑같아요. 정말 그냥 똑같은 취업이에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취업이나, 강사가 되기 위해, 요가 강사나 뭐 이런 운동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취업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도전은 무턱대고 하는 거죠. 저도 처음 시작을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했는데요. 저는 정말 계획 없이 일단 나 저거 할래 하면은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모든 새끼를 다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단순 무식한 정말 사서 고생하는 이런 타입이라서 그런데, 준비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계획을 짜셔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리딩이라는 게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 포커스가 강사한테만 딱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몸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저 사람 자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 옆구리 살, 피부 처짐, 뭐 이런 거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같은 여자니까. 그리고 요가 강사들은 약간 좀 예쁘다? 몸매가 좋다? 이런 이미지들이 약간 있어서, 솔직히 실제로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좋아 보이니까, 보여지는 것에 노출이 워낙 많고 플러스 알파로 운동도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외적인 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거 보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리가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으쌰으쌰 분위기인가 하면, 요가 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분해요. 차분한데 강도가 있는 걸 원하는 쪽이 있고, 그냥 편안한 거를 선호하는 측이 있고, 그래서 그 센터의 취향을 잘 맞춰야 된달까? 근데 내가 시퀀스 구상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 성에 하나하나 다 맞추려면 그것도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죠. 그리고 원장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퀀스를 매일매일 바꿔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시퀀스 하나씩 만들어서 리딩 어떻게 할지 다 구상해야 돼요. 예, 요가복도 뭐 특별히 뭐라고 막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현재 요가는 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것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죠. 근데 뭐 현재 하고 있는 요가들도 뭐 보여지는 요가이긴 한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워낙 건강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가 강사들 해박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헬스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해박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가 강사님들도 해박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호호 요가를 작년까지는 좀 꾸준히 봤어요. 보면서 강사님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꾸준히 보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강사님들이 강사가 수업에 들어오는 거를 저 강사예요 라고 얘기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요가 강사도 수업을 벗어나면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내 수업에 요가 강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강사라고 밝히지도 않고 들어와서 내 수업을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업을 따간다. 그러니까 시퀀스 따가고 내가 리딩하는 거 따간다. 그거 훔치려고 해서 훔칠 수 있으면 그거는 훔치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능력은 훔친다고 해서 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 수업 와서 베껴간다, 어쨘다, 저쨘다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 막. 그리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정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뭐 요즘에는 그런 어제 들어가서 봤을 땐 그런 글이 좀 없더라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입니다. 뭐, 본인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뭐 어떤 분위기에서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오롯이 내 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좋긴.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신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을 많이 들으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친밀감은 진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경력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친한 척을 할 필요가 없었달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해주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야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4, 50대 분들을 좀 그분들과 친해져야지 이게 좋은데 20대인 분들이 4, 50대 분들과 친해지려면 확실히 어렵긴 하죠. 그거는. 20대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20대인데 내가 4, 50대 분들과 친해지려면 20대 분들이 4, 50대 분들께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20대가 보기에 4, 50대 나이가 많은 게 당연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20대야. 내가 20대인데 5살짜리가 와서 나한테 아줌마라 그래. 그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 4, 50대 분들 대하신다면 좀 더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20대이기 때문에 4, 50대 분들이 나이가 많은 것, 그분들이 늙었다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여기면서 그분들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교육기관들이 많이들 그 좋은 교육 과정을 좀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금액이 기본 400만 원은 든다는 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700 이상 듭니다. 기구까지 들어가면 1000만 원 돈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다 듣는다고 해서 리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퀀스가 술술술 짜지는 것도 아니고 수업이 당장 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을 구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요가 강사 상급 자격증만으로는 수업을 구하는 게 절대 쉽지 않고요. 대부분 면접이 있다고들 해요. 하지만 저는 얼굴 면접 말고는 없었긴 해요.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 수업을 좀 편안하게 좀 자신감 있게 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시퀀스를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 갖고 강도 조절하고 뭐 이러면서 3년 내내 한 가지 시퀀스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거였다는 거. 뭐 이름 있는 수업들이 아니라면 비냐사, 뭐 아시탄가, 뭐 한요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하타 요가나 힐링 요가라면은 매번 시퀀스를 바꿔줘야 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되고요. 그거는 당일 시퀀스를 새로 짜서 리딩까지 다 마스터한 후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 수입은 지금 기본이 3만 원이긴 한데 3만 원이 못 될 가능성이 상당수 있다는 거.